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다가 입안 혀 아래에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겁이 나요.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악골 융기는 아래턱뼈의 단순한 성장이에요. 만약 이 여분의 뼈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특징을 가진 40%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출신지에 따라 더 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0%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뼈는 몸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두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뼈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12쌍의 갈비뼈가 있어서 총 24개지만 0.5%의 사람들은 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번째 갈비뼈는 경부 늑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고 쇄골 바로 위, 목 아래에서 자라요. 양쪽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갈비뼈의 형태 혹은 그저 가느다란 섬유 조직일 수도 있어요. 몸의 어떤 부분들은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 진화하면서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신체적 특성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장장근은 손목에 위치한 작은 힘줄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면서 손목을 조이면 손목 안쪽에서 장장근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특징을 보유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 해당해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손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쥐는 힘 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 근육은 우리 종의 진화 과정에서 한때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저 일부 사람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특징일 뿐이에요. 또한 어느 한 손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없어요. 어느 손을 더 자주 사용하세요? 만약 왼손잡이라면 여러분은 10% 클럽의 일원이고 만일 두 손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라면 1%의 인구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양손잡이들은 처음에는 왼손잡이로 시작해요. 양손잡이와 왼손잡이는 양쪽 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좌뇌가 지배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꼬리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긴 진화 역사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약 2,500만 년 전에 꼬리 사용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아가 자라는 동안 꼬리가 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약 8주 후에 꼬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간이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확인된 사례는 약 25건에 불과해요. 하지만 꼬리가 있는 사람들은 꼬리뼈가 균형에 별 도움을 주지 않듯이 어떤 실질적인 이점도 갖지 못할 거예요. 꼬리 자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꼬리는 신경, 혈관, 근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편식하세요? 고수해서 비누 맛이 나거나 파인애플 피자를 싫어하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테이스터인가에 달려있을 거예요. 최대 30%의 사람들이 슈퍼 테이스터로 관주되고 음식으로부터 다른 수준의 즐거움이나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슈퍼 테이스터에게 쓴 음식은 40%에 달하는 일반 테이스터에게는 달콤할 수 있어요. 또한 30%의 사람들은 맛에 둔한 사람들로 아무 맛도 흥미롭게 여기지 않아요. 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나요? 1만 명 중 1명은 선천적으로 완벽한 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세대 팝스타가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요. 그냥 듣기만 해도 특정 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 색깔은 매우 다양하며 전 세계적으로 눈에 노출되는 빛의 차이가 멜라닌의 양을 결정하고 멜라닌의 양이 다양한 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동이 더 흔해졌기 때문에 색의 다양성은 수없이 많고 물론 유전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눈 색깔이 존재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수백 가지의 눈 색깔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6가지 주요 색상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약 79%가 갈색 눈이에요. 한때 모든 인간이 갈색 눈을 갖고 있었어요. 인류가 북유럽으로 이주한 약 6,000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는요.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눈이 빛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왔어요.
파란 눈은 변이된 색 중에서 가장 흔해졌고, 오늘날 파란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날 파란 눈은 인구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호박색과 헤이즐 눈은 각각 5%를 차지하고, 회색 눈은 최대 3%이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은 녹색으로 2%밖에 되지 않아요. 더 드문 건 두 눈이 다른 색을 띠는 홍채 이색증입니다. 유전되고 다른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인구의 1%만이 이 매우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파란 눈이 더 흔해졌지만 파란 눈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유사한 변형에 기여하는 영역 내에서만 발현됩니다. 인구의 2% 이내에서만 발생하는 빨간 머리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빨간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머리색과 눈 색깔의 조합은 매우 희귀해서 인구의 0.17%만이 이 소수 집단에 속합니다. 비록 초록색, 회색, 그리고 헤이즐색 눈은 파란색보다 적지만 그 유전자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빨간 머리의 작은 집단 안에서 파란 눈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눈 색깔의 변이를 돕는 멜라닌은 또한 인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멜라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돌연 변이는 미국 인구의 0.005%에서 발생하며 알비니즘을 일으킵니다. 눈 색깔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요. 알비니즘에서 색소 생산은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눈의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포의 분포를 변화시킵니다. 알비니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처럼 하얀 피부와 눈처럼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눈은 옅은 파란 분홍색을 띠며 눈동자 자체가 빨간색이에요. 붉은색은 망막의 혈관에 반사되는 빛 때문이에요. 다른 형태의 알비니즘은 색소 침착이 적고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이 약간 더 진합니다. 알비니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에서 발생해요. 귀 앞쪽에 귓구멍 위에 작은 구멍이 있나요? 귓바퀴 앞구리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처음 6주 동안 귀의 바깥 부분인 귓바퀴가 발달합니다. 귓바퀴 앞굴은 귓바퀴가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형성되는데 1% 미만 사람에게서 발생해요. 비록 이 작은 구멍이 우리가 한때 바다를 누비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가미의 잔재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이론을 입증할 확실한 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DECE 유전자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성 선천성 단기 수면 유전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1% 미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매일 약 6시간의 수면만 필요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만 잠을 덜 자도 피곤해지지만 이 1%에 해당되는 운 좋은 사람들은 하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과 다르다는 걸 눈치챈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는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1억 가지의 다른 색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에 4개의 원추세포를 가진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에 속합니다. 삼색형 색각을 가진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요. 누가 이 희귀한 안구 현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여성들에게서 더 흔히 발생해요. 최대 15%의 여성들이 이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능력은 새, 곤충, 물고기, 그리고 다른 포유동물들에게서 발견됩니다.